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동 도비더 토크 뉴스는 네모다. 수요일은요. 뉴스는 역사다 순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우리 김재원 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다 재밌지만 이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계속 상상하면서 오늘 출근했어요. 예, 네. 아마 누가 뭐래도 우리 제작진한테 제일 인기 있으신 분이 김재원 선생님. 그런가요? 라고 해달래요. 아, 우리 네네. PD님의 네네네. 뭐라 그럴까 총애를 받고 있는 출연자이신데 지난주에 그 삼풍백화점 얘기했을 때 제가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삼풍백화점 핑크색 건물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네. 인상적이죠, 되게 네. 색깔이. 지난 첫 방송 어떠셨어요? 훅 지나가셨는지. 저는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 생방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처음이니까. 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아, 근데 그 사실 재미 너무- 붙이셨어요 지금? 아니, 그 저희는 정말 좋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생각이 별로 안 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조금 아플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항상 네. 무거워요. 앞에 기자분들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저는 우리 시효를 좋아하게 되셨군요. 예, 딱딱한 이런 얘기, 역사 이야기 딱딱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한 역사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희가 오늘도 재원 쌤과 함께하는 이런 찐 역사 이야기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요? 네, 좋아하죠. 축구 축구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저희 딸이 좋아합니다. 따님이 예.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등극했었던 그 Do you know 손흥민? 써니. 손흥민 선수, 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 거나 누가 뭐래도 그렇잖아요. 거나 오랜만에 듣는 대안의 거나. 거나, 그렇죠. 대안의 거나 그리고 뭐 역대 최고의 어떤 한국 선수, 스포츠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손 선수의 아버지에게는 좀 아닌가 싶은 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흥민이 아직 월드 클래스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리버풀 출신 공격수인 마이클 오원,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 등 이런 레전드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손흥민은 누가 뭐래도 월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네.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좀 어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기준이 뭐냐 대체 그러면 그랬더니 전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흥민이가 모든 분야의 10% 정도만 성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가 아니라 지구촌 대표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지구촌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듣는데요. 그래 미안해요. 자, 아. AI가 그 세계 국가대표 이렇게 축구팀을 구성했을 때 손흥민 선수 롯데잖아요. 오, 근데 정말요? 손흥민 선수 아버님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아니 뭐 아직도 배가 고프신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겸손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아들은 좀 더 올라와야 돼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건지 그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혹독하네요. 네. 후자가 아닐까요? 후자? 좀 더 혹독하게 해서 네. 더 좋은 선수로 키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 아드님이 있다면 따님밖에 없지만 네. 그렇게 혹독하게 역사를 아니요, 역사를 저는 저 하나로 족합니까? 네, 저 이과 보낼 거예요. 네. 문과는 문과는 독실님처럼? 예, 네. 이과 보내야죠. 아까 이제 로켓 얘기 재밌으셨구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취업률이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문송이라. 네. 예. 네. 사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엇나간 자식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겪는 사례. 우리가 이제 웃고 떠드는 동안 까먹었겠지만 잊어버렸었겠지만 오늘은 역사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 속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사실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혹시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의 기대 때문에 네. 아들이 미치기도 하고 그 뒤주의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사도. 네. 영조와 네. 사도세자 네. 관계. 어떻게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랑 아버지와의 처럼. 관계는 되게 건강한 거죠. 그렇죠. 엄청 네, 건강하죠. 아버님이 그렇게 욕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북돋워 주시는 거고 손흥민 선수는 거기에 또 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요 영조와 사도세자는 고르지는 못했습니다. 아. 영조는 한효주 씨 아들이죠. 동희의 아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드라마로 이제 역사를 네네. 배워가지고 네. 이 최근에 또 이제 정조와 관련된 또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딸은 다 이제 그
이준호 씨가 네. 정조인 줄 알고 있는데. 와, 네. 옷소매 네, 붉은 옷소매 그거. 붉은 끝동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은 좀 좋게 보시나요? 그럼요. 너무 어. 좋죠, 너무 좋죠. 어.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역사적인 팩트도 있겠지만 네. 상상력들 네. 그것도 사실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부분이기도 한 거고요. 예.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네. 네. 어이구, 그때 영종조 얘기랑 뭐 장희빈 이런 거 이제 다 배웠었는데 네. 그 당시 기억해 보면 무수리의 아들이 영조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숙종 얘기 나왔을 때 숙종이 그때 누구였냐면 강서구 씨였어요. 강서구? 네, 나중에 자료 찾아보세요. 네. 아카이브에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니까 네. 영조가 사실은 좀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아동학대 수준으로 넘어갈 정도로. 그치. 아들을 좀 몰아세워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숙종 때의 정치 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기 굉장히 힘든 존재였는데 왕까지 올라갔었던 영조 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이때 영조의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영린이 그렇죠. 좀 있다. 영린이 굉장히 셌어요. 당대 정치상을 잠깐만 얘기 드리면 원래 이제 숙종 때의 이제 붕당이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붕당이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많으신데 막 조선을 망친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개파 정치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뭐 당연히 지금의 정당 정치처럼 뭐 정당끼리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막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의 정당 정치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뭐 물론 뭐 안 좋은 것도 아, 있겠지만 네, 네네,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네네. 붕당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냐 성리학을 기준으로 네. 이제 그걸로 논쟁을 하는 거였는데 네. 숙종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나중에 숙종도 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붕당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아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붕당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 붕당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극단적인 형태로 형태.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뭐 이 의석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안의 우물까지 다 파버리는 네, 그 정도. 죽음. 예.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죽는다. 아휴. 이렇게까지. 그럼 너무 처절하고 그치. 너무 막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그렇죠. 나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붕당을 절멸해야 되는, 죽여버려야 되는 이런 형태로 변질이 되는 와중에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었었던 네. 경종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무수리, 그러니까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었던 연인군 네. 요렇게 둘이 이제 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붕당이 서로 달랐죠. 네. 밀어주는. 네. 게. 근데 이제 숙종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면 숙종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그 경종을 밀어줬었던 세력은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니까 장희빈의 아들을 밀었던 세력은 네. 근데 남인이었거든요. 이들이 완전히 내쳐지게 되는 거죠. 장희빈 사약 받았잖아요. 네네네. 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서인 쪽에서 이 장희빈의 아들과 장희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갈라지는 게 노론과 소론이거든요. 아. 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네요. 네네네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어. 도대체 이 어쨌든 후궁의 아들이 무수리의 아들보다는 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붕당이었었던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경종은 소론이 밀어주거든요. 네. 근데 소론이 굉장히 계파가 작아요. 아. 근데 이제 노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 남인 편에 들었었던 장희빈의 아들을 내가 밀어주기는 싫어. 네. 그럼 남은 대안은 뭐지? 무수리 아들이야. 무술의 아들이야라고 해서 이제 밀어주는 사람이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는 사람인 거죠. 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종이 일찍 죽어요. 네.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때 일찍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동생이었었던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개장과 곶감 이야기. 아. 상성이 안 맞는. 네, 안 맞는 오. 지금 좋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론
이제 소론은 자리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작았는데. 안 그래도 작았는데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영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이인자의 난이라는 난이에요. 네. 이제 소론들과 일부 일부 그 남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왕을 바꾸자 이런 거예요. 나는 영조를 인정할 수 없다 왕. 아, 무술의 아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국문을 해요 영조가. 어. 너 왜 난을 일으켰니? 근데 정말 이인자가 그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죽어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고문 심하게 당했겠네요. 죽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냐면 영조가 느끼는 감정이죠. 그렇죠. 네. 아 나는 지금 안 그래도 왕권이 굉장히 흔들리고 열등감도 이런데 있고 열등감도 한데. 있고 무술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 굉장히 흔들리는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 나타나? 아 이제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탕평 정책입니다. 오. 아. 탕평. 어떻게 한 거예요, 탕평책을? 말은 그럴싸하죠. 이제 뭐 모든 계파를. 동당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론이 미뤄져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핵심에는 노론. 노론을 두고 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숙종했던 것처럼 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 요소에 남인도 넣고 뭐 소론도 넣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탕평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네. 대화합의 시대가 대화합의 시작된 거죠? 시대죠. 노론을 중심으로 한 네. 대화합의 시대.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론을 적소에다가 이렇게 배치는 해놨겠지만 감정은 어떻겠어요? 계속 눈에 거실릴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났겠죠. 가만두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아니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럴 듯한데 그냥 적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얘기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까지 섞여 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네. 네. 그래도 네. 뭐 아들이 자기 지금 문제 아들이잖아요. 없는데. 네네. 일단 그 위에 형이 있었는데 빨리 죽었어요. 아. 호장세자라고 예. 죽었고 41해인가 낳아요. 완전 귀한 아들이. 그렇죠. 완전 늑둥이에 너무 좋아가지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낳고 이제야 내가 조상님 볼 면목이 섰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초반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었어요. 그리고 네. 똑똑했어요. 사도세자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실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살에 글을 읽고. 네. 에이 너. 근데 실록은 웬만하면 거짓말을 쓰진 않아요. 그- 네네네. 실록은 정말 정사 실록은 네. 거짓을 쓰진 않거든요. 한 3살 정도 됐을 때는 왕자 임금 왕자를 보고 아빠를 가리키고.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니까. 그치. 그 읽은 게 아니라 네. 요거는 아빠 이렇게 이제 아빠 자리에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근데 썼답니다. 글을 써서 신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팩트 믿을 수 체크하러 없나요? 아니 하지만 팩트 이건 체크를 하러 가봐야 되는데 갈 수가 그러니까 없네. 이게 만 3살이었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43살이에요, 43살. 예. 43살이에요. 네, 만 3살로 한번 보죠. 네. 네, 그래서 좀 글씨도 그 정도면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사치가 무엇이냐? 예? 사치. 임금이 물어본 거, 영조가 네. 아들한테. 사치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비단은 사치고, 겸손은 이 무명이다. 무명이다. 이거를 4살에 막 얘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죠, 막. 그렇죠. 그냥 바둑굴이 뚝뚝 떨어지는데만 아유. 네. 진짜. 당연히 사랑에 맞지 않아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 욕심을 너무 낸 거죠. 영조가 네. 아직 월드 클래스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성장해야 좀 더 되는데 해야 되니까. 1등이 아니면 이 사람은, 왜냐면 아까 말했었던 그런 전처가 있었잖아요. 네네. 진짜 왕이 똑똑해서 신하들을 압도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붕당에서든 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위치, 아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밀어붙이는 거죠. 거의 세종을 꿈꿨네요. 모두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 모두를 이겨야 돼요. 어. 그 누구도 이 사람보다 똑똑해서는 안 되고 내 아들보다 그냥 최고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만 몰리다 보니까 조금씩 어떻겠어요. 당연히 혹독해지죠.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우 숨 막히지. 궁의 생활도 숨 막힐 텐데 네. 아버지가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제 심하게 받기 시작하면서
약간 아버지가 바라는 거랑은 다른 길을 조금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무기, 그다음에 이제 병법 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성리학이 거죠.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는 네. 거구나. 약간 일탈이죠. 여기서부터 네. 일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조금씩 멀어져요. 어긋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근데 그 어긋남의 정도가 영조가 좀 못된 아빠인 것 같아요. 사료에도 보면은 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해요. 아들 욕을요? 예. 그 신하들 보는 데서 어머. 이게 너 때문에 이게 뭐 비가 와도 너 때문에 비가 오는 거고 가뭄이 들어도 아유 세자가 덕이 없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그다음에 둘이 성격이 좀 달라요. 음. 영조는 아빠를 닮아가 영조 아빠 숙종이잖아요. 네. 숙종을 닮아서 화끈합니다. 시원시원하고 이다 이. 그죠? 네. MBTI 이다. 이, 네. 극이. 극이. 예, 근데 사도세자는 극아이. 아이. 원래 이였는데 아빠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 그랬을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휴,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답해봐. 네. 우물쭈물하지. 근데 이제 아이니까 알아도 아는 내용인데도 저 이러는 거죠. 네. 아빠는 환장하는 거죠. 막 속이 터지면 빨리 대답 안 해? 그리고 대답을 했어도 네. 분명히 또 트집 잡아가지고 완벽한 대답이 아니면 또 뭐라고 맞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계속 민망하게 민망하게 만들고. 아우 정말 오은영 박사님 한번 만났어야 합니다. 네, 그때 오은영 박사님 있었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었어야 돼. 네네. 그래서 아버님 잘못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거는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입니다. 이 말 들었어야 됐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양위파동이라고 네. 양위요? 양위. 이게 어. 뭐냐면 그 영조가 나 왕 안 하겠다라고 계속 선언을 해요. 살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그게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용이에요. 국면 전환용. 그러니까 신하들이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나 왕 안 해. 아씨 니들이 나 마음대로 안 해. 해. 이거예요? 네. 아 무슨 그러니까 떼쓰는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 근데 왕이? 이제 세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서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세자 입장에서 이거는 사도세자도 알고요. 신하들도 다 알아요. 쇼야, 저게 그죠? 쇼라는 거. 떼쓴다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떼쓰는 거야, 그죠? 저 떼쓰는 거 내 말 잘 들어 앞으로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말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왕 침소 앞에서 계속 머리 박고 석고대제 같은 거. 양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치, 모두가. 모두가 하고 세자도 하고 아우 징글징글해. 그만 좀 적당히 하세요, 아버지. 이 말을 못 하는 못 하는 거잖아요. 거죠. 이제 네. 계속 제가 덕이 부족하여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조금 결정적이었었던 게 대리청정을 한번 합니다. 네, 사도세자가 사도세자가 중간에 한번 대리청정을 시켜요, 영조한테. 네. 군권이랑 인사권은 영조 자기가 쥐고 중요한 건 쥐고. 네, 나머지 거를 하는데 여기서도 하는 방법이 좀 그래요. 왕이 영조가 저기 위에 있죠, 당연히 위에 네. 있어요. 그 신하들이 1열로 2열로 이렇게 이렇게. 도열을 해 있겠죠. 그 앞에 이제 사도세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신하들이 물어보면 사도세자가 우물쭈물하다가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는 아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아빠는 야,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시켰잖아. 말하면서 또 봐. 그리고 또 그 어느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뭄이 저기 지역에 와서 이거 좀 별을 좀 이렇게 쌀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쌀을 뭐 거기에는 주세요. 쌀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영조가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왜 마음대로 이러는 이럴 때는 엄마가 강력하면 어떻게 해결이 좀 되거든요. 당신 조용히 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도. 실제로도 그때 실제로 그 역할을 해줬었어요. 그게 이제 친엄마가 있지만 네. 세자를 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정실 부인이었었던 중전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네. 세자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 중전이 엄청 사랑했다 그래요. 사도 세자를. 안쓰러움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화발을 계속 쳐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영조가 큰 딸이 있어요. 왜? 먼 옹주. 네네. 네. 네. 영조가 큰 딸이 있어요. 근데 네. 큰 딸, 그러니까 누나죠. 네. 사도 세자의 누나. 아, 누나가 또 카바를 그렇게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게 아니면 누가 봐도 숨 막히는 상황인 거를 네. 아니까 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잘라줘야 되는데, 그쵸? 예. 근데 다 돌아가십니다. 아, 누나도 죽고 어머.
그다음에 중전이 네. 죽으면서 이제 더 이상 상실감이 엄청 네, 크네요. 뭐 이제 더 이상 사도세자를 중간에서 이렇게 좀 바람막이 해줄 뭔가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런 사람이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극과 극으로. 엇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는 게 정치가 붙는 거죠. 정치.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심지어 영조의 집권 30년, 40년 때까지도 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소론들 일부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네. 생각이에요?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그리고 거야. 막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나는 그날 이후로 경종이 돌아가신 이후로 난 게장을 먹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영조가 듣고 있어요? 네. 근데 내버려 두기는 해요? 상평책을 했으니까. 그만 좀 해라고 하죠. 그만 좀 해라.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영조가 카리스마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강력한 왕이었지만 네. 네. 이 영린과 이 트라우마가 평생.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그걸 계속 건드리는 소론도 좀 네.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론이 너무 싫은 거예요. 탕평 정책이라고 하지만. 근데 설마 우리 사도세자가 그렇죠. 소론 편을 든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근데 아쉽게도 네. 사도세자의 정치 성향이 어땠느냐라고 하기에는 뭔가 명확한 뭔가가 있진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소론에 뭔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뭔가 커넥션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노론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그 정도였죠. 그 해경궁 홍씨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장인인 홍봉한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네네네. 그게 이제 처가와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아버지하고 엇나가는 거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처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 중간에서 왕과의 사이에서 역할을 네. 합니다. 계속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편지를 써요. 장인어- 사도세자가. 아빠도 아니고. 네. 제가 지금 마음의 병이 생겼다. 장인어른 마음의 병이 생겼다. 네, 근데 거기에 편지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병이 생겼으니 뭐 약을 좀 다려달라. 장인어른한테 약을 좀 좋은 약을 좀 구해달라고 구해달라. 쓰는데 보내기 직전에 추가한 글자가 있어요. 이거 비밀로 해달라. 그 말이 뭐냐면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네, 이 부왕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지금 마음의 병이 있는 걸 말하기 싫은 거죠. 계속 사이가 벌어지니까. 근데 그렇죠. 사도세자도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점점 엇나가는 행동이 나타나죠. 네. 조울증, 조현병적 증세 이런 걸 알아서 네. 궁에 있는 나인들부터 한 100여 명을 죽입니다. 어머. 네, 그냥 죽여요. 칼로 그냥 다 죽. 어느 날은 이거는 이제 뭐 야사는 아니지만 해경궁 홍씨가 남긴 기록에는 네. 머리를 베서 그냥 들고 다녔다고 그럼 하죠. 거의 범죄자 수준인데. 사이코패스라고 아니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성향이 조금 생긴 거죠. 이후에. 그 갈등하고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네.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를 한 거잖아요. 많이 영조 당했죠. 입장에서는. 네. 그 옷 입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다면서요? 네, 이게 막 왜요? 이게 이제 목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옷을 막 옷 갈아입다가 사람 죽여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네. 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그 사람들 나인들 많이, 있잖아요, 궁인들이. 많이 죽였대요. 근데 그 이유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이제 아버지를 가서 아련을 해야 되잖아. 어머,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뭐만 해도 말을 못해도 혼나, 뭐라고 말을 해도 혼나, 뭘 해도 혼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죽기보다 싫었겠죠. 그 옷을 안 입는다고 계속 때를 쓰고 막 화를 내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땐 때를 썼겠지만 그렇죠. 나이가 들면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어. 그러다 칼 겨누면서 저리 가라고. 그런데도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분들 옷 안 입히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살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살 시도도 합니다. 우물에 뛰어들려고 막 달려가요. 근데 이제 말리죠. 그쵸. 말려서 이제 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정신병적 증상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고 네. 죽기 한 1, 2년 전에는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막 상복을 입고 다녀요. 상복.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치, 영조 결과적으로.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아들이 상복을 입었으면 내가 죽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느껴지게끔 되는데 거기 아까 말했었던 정치가 조금씩 개입이 되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뭐 쟤가 뭐야? 뭐지? 쟤? 왜 자꾸 니네 아빠 너 우리 덕분에 왕 됐는데 우리 좀 더 아껴줘야지 하는데 사도는 지금 뭐 노론이 문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사도세자를 조금씩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때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이제 그 나경원이라고. 네? 예. 그 사람 말고. 아니,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네, 아니, 사실 순간 갑자기 놀랐군요. 조선시대 네, 때. 네. 아, 네. 네, 그 분이 사도세자의 지금 기행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가지고 영조한테 올려요. 미쳤다 상관없지.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고자질 한 거네요. 고자질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영조 입장에서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고 해도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내가 혼내야지. 네, 혼내도 내가 혼내야지. 그래서 그냥 무고로 넘겨버려요. 무고죄로 그냥 오히려 그 신고한 애를 처벌을 하는데,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 사도세자가 뭔 짓 하는지를 듣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나중 가면 실제로 사도세자가 계속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속이 터지고. 네, 속은 터지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데 안 듣고 있다가 그거를 글로 본 거죠. 사람도 죽이고 있고 막 이런 소리를. 이게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자결을 요구합니다. 사도세자에게. 목숨을 스스로 죽으라고. 끊으라고요? 근데 이제 사도세자는 그거는 거부해요. 어. 그거는 거부하는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끔 돼버리고 그다음에 죽기 한 2달 정도 전쯤에는 안 찾아가요 아빠를.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원래는 문안인사 하루에 문안인사 3번 해야 이상 드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너 이리 와. 그래서 뒤주에 가두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심지어 그 손자가 보고 있는데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 네. 훗날 정조가 될 그 세손이 보고 있는 데서 망치질을 직접 합니다. 그 뒤주에 왜냐면 뒤주에 그 망치질을 누가 하겠어요? 그쵸. 그치. 만약에 영조가 생각이 바뀌어서 뒤주에 있는 사도세자를 만약에 꺼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도세자가 진짜 왕이 됐어요. 그 망치질했던 사람. 그냥 그 멸문지화 네, 된 거죠.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망치질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이제 눈치 보고. 영조가 직접 망치질합니다. 네, 직접 망치질 가두고 네. 그리고 9일 정도 있다가 그럼 죽게 되죠. 아사한 거잖아요. 아사한 거죠. 네. 아사도 했고 또 예, 그렇죠. 뭔가 아주 알고. 비참하게 죽었죠. 네, 대소변도 가릴 그쵸. 수 없게끔 네. 그렇게 가둬놓은 거니까. 아니 뭐 그냥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야 됐나.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을 생각했을까 싶었어요 저는. 영조는 쇼맨십이 강한 왕이에요. 어. 그러니까 양위파동 같은 것들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런 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막 숙종 얘기만 나오면 우리 아버지 뭐 나오면 경종 네. 독살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았었던 경종 우리 형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러면서 막 이런 쇼를 엄청 그래도 잘하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아들 어떻게 하는지 봐라. 니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 다시는 내 앞에서 아들 얘기도 하지 말고 다시는 이거 갖고 나 시비 걸지 마를 보여준 거죠. 그런 왕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그때 보니까 영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제일 오래 산. 네, 왜냐하면 정조가 40 언저리잖아요. 네. 이렇게 한 세월이 그렇게 짧잖아요. 요절한 건데 영조는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걸 다 보고 상처가 평생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네. 금욕적이었고 소식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도 네. 안 마시고 그렇죠. 영조에 대해서 네. 그 정치적인 평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해석들을 좀 들었습니다. 영조도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내가 너무 심했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다. 나이가 좀 더 먹고 네, 나서 그러면서 내가 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망쳤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네. 왕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왕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패스하고 그 아래 되게 영특하고 또 똑똑했었던 정조에게 오. 물려주기 위한
이 방안으로서 물론 잔인하지만 일종의 쇼로 기획을 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왕권 시대는 불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영조가 결국에는 후회도 하고 적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그 엇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 오늘은 뭐 밥도 안 넘어가고 뭐 그러는 날에 오늘 나 마음이 적적하구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내 아들을 다시 세자로서 추존을 네. 해준다거나 네. 그런 정치적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절대 행동은. 하지 않죠. 마음속으로 어땠을지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유일한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도 죽었고 그쵸. 둘째는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까 적적했겠죠. 그리고 아마 후회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정조한테는 그래도 무난하게 왕위가 넘어갔네요.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네, 정조가 왕이 될 때 이산이죠, 이산. 예, 이산. 우리가 잘 아는 이산. 네.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일찍 죽은 그 효장 세자. 세자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네네. 효장 세자의 아들인 이산이 왕위를 잇는 걸로 가서 정조가 되는 거예요. 사도 세자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아들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지만. 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큰아버지 집에 호적 옮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족보에 올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을 쓴 건데 저는 그 드라마에 보면 정조가 평생 본인을 독살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적들한테 막 시달리는 게 세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은 괜찮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정조도 탕평책을 네. 이어서 하잖아요.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정조가 처음에 왕이 돼서 처음에 하는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그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만 똑 따서 얘기하면 마치 정조가 가만두지 않겠어. 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인 영조의 정책을 나는 이어받아서 그대로 탕평 골고룬 붕당에 어떤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네.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치를 계속 해요. 근데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숙종 때부터 이미 더 이상 건전한 붕당 간의 토론이나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도 이제는 이제 십파 벽파로 나뉘는 것도 네.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죠. 상대 정당은 정권을 잡으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자면 상대방의 목숨과 밥그릇을 위협하면 안 돼요. 맞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면 나중에 그쪽에서 뭘 잡으면 저쪽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네. 이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정치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어느새 마치랍니다. 투데이 잡스 3.0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재원 쌤 오늘은 굉장히 더 흥미진진했어요. 그런가요? 네. 재밌나요? 역사 이야기가 재밌나요? 네, 그럼요. 그런가요? 저는 이서진 씨와 이준호 씨의 계속 생각이 나고 영전 누구였더라 뭘 생각해 보니까 이순재 할아버님과 이덕화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그 흥미진진하네요. 예. 오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특히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나왔었죠. 네,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얘기를 할 때 사실 영화를 참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사도. 네, 송강호 씨랑 송강호 유한 씨. 씨랑 유한 씨가 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